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2026년 예. 병원년에 예, 돼지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보려 왔습니다. 예, 그래서 돼지띠 분들도 어떤 기운이 느껴지시는지 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거론을 한 그 첫 번째 띠인데, 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 보통 좋다고 얘기하면 좀 능동적, 공격적, 그리고 모험,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면요. 소극적, 그 다음에 보수적, 왠지 방어적, 요렇게 움직이면 또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또 뭐 삼재라든지 이렇게 좀 안 좋은 운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돼지띠이신 분들, 이 돼지띠라고 얘기하는 해수라는 글자는요, 12지지의 마지막 글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돼지띠이신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냐? 무언가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성질을 지닌 글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돼지띠이신 분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 넉넉함, 관대함 이런 단어를 좀 써요. 자, 성격도 따뜻하고, 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사람 좋은 스타일.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순진하다, 좀 느긋하다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데, 자, 그건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그 이유가 이제 돼지띠라고 이야기하는 해수가요, 현하, 흐르는 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물은요, 여러 군데 시냇물들이 일단 모이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쓸어 담는다, 이렇게 긁어 모은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람이 됐던, 재물이 됐던, 뭐가 됐든 이렇게 모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흘려보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타인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배려심도 좀 좋고, 또 이 작은 일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이게. 흐르는 강물, 뭐 이런저런 바위 같은 장애물이 좀 있다고 해서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도 잘 안 하고, 또 비관도 잘 안 하고, 뭐 어떻게든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좀 근거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낙천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사람이 좀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도 많이 주게 되죠. 또 평생 굶지 않는 사주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나치게 느긋하다라는 것이요, 네.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예, 오히려 게으른 거예요. 자, 지나치게 느긋하다, 게으르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가만히 앉아있는 게으름이 아니고 네네. 결단을 못 내려요. 결단. 뭔가 막 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고 되게 잘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딱 지금 시작할 때야 하면서 딱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 추진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가 정해져도 시작하지 모르고 끝까지 미뤄요. 뭐 더 이상 이제 이 시작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까지 미루다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이 지나치게 좋다 보니까 경쟁을 갖다 굉장히 싫어해요. 이 돼지띠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이거 이제 경상도 말로 애살이라 그래요, 이게. 애살. 애살. 이 애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돼지띠라고 하는 띠가 있잖아요. 역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해수가. 자, 그러면 이 역마성이 있는 사주가 보면 뭔가 좀 이 능동성이 있고 적극성이 좀 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돼지띠의 특성을 보면요, 그런 기운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정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띠가 역마다 보니까 인생에서 급격한 변화를 갖다가 좀 여러 번 겪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역동성의 정반대라고 하지만 이 지나친 느긋함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분들이 올해
또 역마살, 원래 역마살성을 가지고 있는 돼지띠신 분들이 네. 올해 또 역마성이 들어오는 해를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 역마살인 들삼재를 판이 뒤집어진다라고 저는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뭔가 급격한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급격한 변화라고 얘기하는 역마살이 돼지띠, 토끼띠, 양띠 요 세 분들이 다 만났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돼지띠는요, 본인 자체가 역마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판이 뒤집어진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급격한 변화, 변동을 겪으신 분들이 다른 두 띠에 비해서 돼지띠이신 분들이 유독 좀 많았을 것이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네네. 자, 내년 2026년 눌삼재가 6햇살로 들어온다.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네네. 자, 이 6햇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명리학적으로 이 6햇살은 무엇이냐? 육합을 깨는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합이 상징하는 단어가 화합, 협력, 인연, 연대, 화합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자, 요걸 갖다가 깨는 기운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뭔가 불화, 충돌, 불신, 이별, 자, 이런 일들이 예상이 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눌삼재에 이렇게 육햇살이 들어오게 되면 무언가 순조롭게 진행돼 오던 어떤 일이라든지 뭐 인간관계, 연애관계에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이것이 딱 스톱돼 버린다, 멈춰버린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작은 오해, 이게 이제 갈등으로 갖다가 커져가지고 이것이 어떤 이별, 결별, 일적으로는 뭐 계약 파기,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 눌삼재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띠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올해는 좀 이 토끼띠가 좀 위험해요. 나중에 좀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 말 한마디를 갖다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것이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부러져 나가지고 어떤 뭐 계약과 관련돼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협업이라고 하는 거, 뭔가 누구와 협동해야 되는 일에서 뭐가 자꾸 꼬이게 돼요, 이게. 또 이런 외부 충돌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또 뭐 이걸 갖다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이런 심리적 갈등도 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육해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정면 충돌이 돼가 순조롭게 잘 달리던 차가 정면 충돌로 뭐 갑작스럽게 스톱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돼지띠신 분들의 2026년 운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불편함 속에서 기회가 생기고 충돌 속에서 성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삼재이신 분들 꼭 쓰는 말 있잖아요. 제가 난세에 영웅하고 불황에 재벌 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영웅과 재벌이 될 수 있는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년 병오년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병오년은 아래 위로 다 불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병도 불이고 그것도 아주 화력이 강한 불이에요. 병도 불이고 화도 오도 불이거든요. 자, 돼지띠 그러면 현하, 흐르는 강물과 같은 아주 규모가 큰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규모가 큰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돼지띠이신 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불을 만나네요. 자, 이걸 저희들이 수화상쟁의 운이다. 물이 불과 싸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뭐 운이 좋아요, 나빠요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왜? 뭔가 급격하게 삶에 전환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급격하게 삶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 방향이 턴하기 위해서는요, 동쪽으로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서쪽으로 시속 100km로 달리려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네. 바로 내년 병오년이 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막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오던 것이 0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멈춰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다른 기회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을 재물운이라고 봤을 때 있잖아요. 네. 자, 수화. 어느 것이 리스크고 어느 것이 대박일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둘이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네네. 즉 리스크와 대박이 서로 싸우는 운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안 좋은 걸 먼저 얘기합시다. 네네. 어떤 형태로든지 이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손재수는 겪을 위험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지만 이 리스크가 무엇이냐? 새로운 수입의 루트가 열리는 기회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것도 약간 폭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동시에 같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운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투자예요. 투자요. 네, 투자예요. 투자나 확장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때는요. 네. 이것조차 아무리 삼재에 뭐 조심해라 말아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조차도 투자를 안 하고 확장을 안 한다. 그럼 병신인 거야. 이게 보여요. 그런데 이 이면에요. 리스크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 예,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굳이 꼭 해야 되겠다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얘기해. 굳이 저한테 와서 안 물어봐도 되고 네네. 굳이 점쟁이한테 가서 안 물어봐도 돼. 주변 사람들한테. 왜? 내 눈에 뭐가 씌인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그죠. 예, 내 눈에 뭐가 씌었다는 거거든. 자, 또 하나가 이 눌삼재는요, 전통적으로 이 자기 관리만 잘하면 된다. 뭔가 힘들다, 어렵다, 잘 달리던 게 갑자기 0이 되니까 나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육회살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진다. 라는 말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자, 그렇지만 경거망동하지 않고 인내를 하면요. 이 육회살은 발복의 깃털이 되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육회살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신에게 기도하는